이익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아지는 거니까 2차전지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장중이고요.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전에 먼저 유료 강의 관련돼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기대된다고 하시고 유료 강의 관련돼서 좋게 잘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2차전지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강의를 훨씬 더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20강인데 거의 35강, 40강 분량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계속 강의 찍느라고 목 상태도 안 좋고 저희 팀원분들이 엄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빨리 강의가 찍어야지 좀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관련돼서 사실은 2차전지 업황이 지금 조금 회복이 되고 있죠. 업황이 조금 회복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려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 3분기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을 저희가 원래 꼭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그때 딱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시기가 더 좀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브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실적 관련된 회사들 업데이트 전체적으로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중에 어떤 걸 업데이트 해드릴까 하다가 나노신소재를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나노신소재도 8월 달에 하고 지금 10월 달이니까 2달 동안 이 업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아서 반드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나노신소재 업데이트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관련돼서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8월 달 대비해서 엄청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나노신소재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펀더멘탈은 어떠냐? 펀더멘탈 자체는 저는 앞으로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빠졌는데 펀더멘탈은 견고하다. 펀더멘탈은 견고하면 오히려 나노신소재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댓글에 에코프로비엠 예상이 잘못된 거 틀린 거 아니냐, 그런 엉뚱한 얘기를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에코프로비엠 예상이 아니고요. 3분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실적 나온 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거나 추정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가 관련돼서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고 철저하게 대응 영역이고, 제가 이거 종목 관련돼서 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자꾸 이거를 제가 종목을 무슨 리딩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종목 리딩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거 아닌데 주가가 빠지면 추천이나 리딩으로 몰아가셔서 막 얘기하시고, 주가 오르면 저한테 그걸 수익 나눠주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주가 관련된 무슨 추천의 개념으로 왜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자꾸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주가나 추천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피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다뤄주세요.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뭐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니까 뭐 헷갈린다. 뭐 그거 LG화학도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라는 거는 원래 올라가는 속성 못지않게 내려가는 속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상승 뒤에는 조정이 있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그냥 90도로 수직 상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도 없습니다. 주가는 항상 계단식이에요. 올랐다가 옆으로 기다가 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곱하기.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먼저 나오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곱하기 뭐죠? 그 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값. 사람들의 기대값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표현하면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의 곱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높아지려면 주가가 높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올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2차전지는 지금 상황은 이익은 약간 분기 실적은 깨졌지만 분기 실적보다 중요한 거는 2차전지 회사는 연간으로 실적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분기가 깨져도 예를 들어 3분기가 깨져도 4분기에 대폭 회복이 되거나 그러면 실적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라가는 추세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고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 높았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기대값이 엄청 높았다가 사람들의 기대값만큼 또 계속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기대값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익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아지는 거니까 2차전지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멀티플이 낮아졌다는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아지면서 주가 측면으로는 매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수익률 현황,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7일 오늘 날짜긴 한데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코스닥도 40% 가까이 수익률이 났었는데 지금 반토막 났고요. 고점 대비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 평균 25% 정도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개사 실적 추정이 가능한 2차전지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은 60% 나왔고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47% 빠졌습니다. 원자재는 46% 빠졌고요. 양극재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평균 50% 빠졌고요. 음극재도 평균 50% 빠졌고 분리막이 가장 많이 빠졌네요. 분리막이 최고 많이 빠졌고 양극재, 음극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가 워낙 공모가가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착시 효과가 있고요. 평균 값으로는 그나마 배터리 셀 업체가 제일 그래도 덜 빠졌네, 연초 대비로는.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철저하게 차별화됩니다. 종목별로 보면 가장 덜 빠진 거는 사실 가장 선방한 거는 고점 대비 가장 선방한 거는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가 연초 대비로는 가장 선방했고요. 나노 신소재랑 동화기업, 최근에 전액 2등 업체죠. 동화기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동화기업이 5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거의 2달 만에 기록한 수익률로 전액 2등 업체지만 최근에 압도적인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TCC 스틸이 우리 다뤘잖아요. 신고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 알미늄도 역시나 고점 대비 최근에 가장 견조했던 두 번째 2등입니다. 그래서 최근 2차전지 다 빠질 때 2달 동안 가장 견조했던 거는 TCC 스틸이고요. TCC 스틸의 수익률이 원자재 1등 에코프로 거의 육박합니다. 전체 1등 에코프로 잘하면 TCC 스틸이 2등인데 1등을 앞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다음에 3등은 전체 3등은 역시나 장비업체의 윤성 FNC인데 윤성 FNC도 300%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등 윤성 FNC고 코스모 신소재도 300%가 넘었는데 지금 215%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확실히 많이 빠졌던 양극재, 그 다음에 원자재가 상당히
수익률이 나빴고요.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사실 나노신소재 혼자서 지금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 전체 수익률로 치면 69%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저는 나노신소재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체결 강도 100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100보다 떨어지면 매도세가 훨씬 강한 거고 100보다 커지면 매수세가 강한 건데 지금 사실은 단기는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나 장기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60일, 120일, 240일, 360일의 데이터가 중요한데 60일도 90이 넘었고 360일도 90일이 넘었고 240일 거의 90에 가깝죠. 89, 120일 데이터 86, 요거 평균 내면 한 87에서 8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치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다기보다는 그래도 매도세가 장기 매도세는 그렇게 또 엄청나게 큰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기사들 최근에 나온 거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8월 29일 날 나노신소재 2차 전지역 CNT 도전재 증설 규모 커져. 그러니까 규모도 커지고요. 증설하는 그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졌다는 건 결국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거고요. 지금 박장호 그 나노신소재 대표의 두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140억을 차입해서 콜옵션을 사수했습니다. 현 주가의 절반 가격 대비 보통주를 확보했고요. 자산 증식보다는 이 승계 시나리오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신주 17만 주 추가 상장. 그래서 우선주가 전환됐죠. 이것도 시장에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시중에 유통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떨어지겠죠. 주식수가 적을수록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17만 주면 상당히 17만 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되냐면 나노신소재 보통주가 현재 한번 볼게요. 전체 주식수 대비 상장 주식수 대비 얼마인지 그 비율을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나노신소재 전체 지금 발행 주식수가 보겠습니다. 제가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총 주식수는 지금 보통주 총 주식수가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216만 주거든요. 1216만 주 중에 17만 주니까 그렇게 물량 자체가 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그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측면은 아니다. 그리고 9월 19일 한 달 정도 딱 된 기사인데요. 2천억 정도 BW는 12는 전환사채, BW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개국의 시설 투자, 여기 5개국이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5개국이 하려고 하고요. CNT 나노신소재 2천억 매잔이 찍는다. 아까 여기 나온 거 똑같습니다. 증권사 운용사를 바탕으로 12 전환사채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반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9월 25일 날 파라투스 인베스트. 파라투스 인베스트에서 나노신소재 12에 200억 투자를 한다고 받겠습니다. 근데 요 파라투스 인베스트 특징이 2차전지 전문 펀드 관련된 그거고요. 벌써 이미 소진율 70%에 달할 정도고요. 파라투스가 과거에 자동차 부품회사 3기 EV 요거로 엑시트를 했고요. 지금 뉴노멀 TCB PEF에서 총 2,945억 약정 총액 중에 소진율 70% 됐고요. 2차전지 전문 펀드에 약 60% 이상을 배정할 정도로 2차전지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주요 투자처가 여기 엔캠도 있고요. 유니테크노 있고요. 다 상장사죠. 나노신소재.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파라투스 인베스트가 10% 이상 큰 비중으로 12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관 러브콜 나노신소재 발행사 우위구조 설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자도 안 받고 나노신소재의 성장성에 베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나노신소재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풋옵션 30개월 후 이자 30개월을 개시하는 거니까 30개월 동안 이자를 안 받으니까 당연히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앞으로 올라가서 그 주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30개월 풋옵션을
이자도 행사 안 하고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대규모 조달 나노신소재 콜옵션 30% 방향은 대주주 지분율 수준 취득 후 초과분 소각 우려 특수강행 취득 후 향방 목적. 이게 보니까 나노신소재 박장호 대표하고 아까 그 아들들 있잖아요. 박계범일 거예요 아마. 박계범하고 개짜 돌립니다. 예. 그래서 요 두 아들들한테 증여한 물량이랑 박장호 대표가 25%에서 지분율이 27% 늘어났습니다. 예, 공시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데이터 나오죠. 이자율 0% 2천억 규모의 매잔이 12반 BW 신주수권부 반 2차전지 소재 통큰 베팅을 했다. 그 말은 2차전지 소재 성장성에 기관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라투스 인베스트 같은 선수 중에 선수가 베팅을 했다는 거죠. 좀 나쁜 부정적인 이슈는 아닌데 이자도 안 받고 했다는 거고요. 나노신소재 정관을 깍지어서 12BW 발행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12BW 때문에 사실은 대표이사 지배력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허튼 데 쓰는 게 아니고요. 해외 공장 증설, 시설 투자에 쓴다는 거니까 결국은 캐파 늘리는 겁니다. 캐파 늘리는 거고 생산 능력 기준으로 매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아마 내년 24년 매출 기준으로는 50에서 60% 가까이 올라오고요. 25년 기준으로는 아마 65에서 75%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NT 도전제의 영업이익률이 22%가 넘습니다. 21%가 넘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진 구조가 엄청 좋아지는 거고요. 전환가액이 최저로 떨어지면 최대주주 지배력이 17.48% 떨어져서 경영권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저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 굉장히 이 레포트 잘 쓰신 분입니다. 이하나 연구원이 2차 전지주 10월 조정 지속되지만 그 중에서 역시나 양극재 원타 포스코퓨처엔과 나노신소재를 최선호주로 삼을 만큼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NT 이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는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거나 가격 우려에서도 상대적으로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 둔화 우려나 가격 우려에서 상당히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이 CNT 도전제를 싸게 팔아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제품이기 때문에 PE에 대해서 우선 협상권이 있고 2025년 기준으로 일단 10만 톤을 수요 예상하는 양극 도전제 쪽부터 우선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양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탑재가 계속 말씀드려 취소가 아니라 이연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는 2종이지만 2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4종에서 6종으로 늘어날 거고 25년 기준으로는 최소 10종 이상의 차종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이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는 음극에도 쓰이고 양극에도 쓰이는데 이 음극향 쪽 SW는 단일벽입니다. 단일벽. 예, 음극재 쪽은 단일벽을 쓰고요. 싱글월 해서 단일벽이고요. 양극재 쪽에는 멀티월, 더블월 해서 다중벽, 이중벽을 씁니다. 멀티월, 더블 해서 이거는 양극재 쪽에 쓰이는 거고요. 기술 진입 장벽이 싱글월보다 훨씬 낮아서 다른 많은 그 양극재 관련돼서는 삼성 SDI는 재원산업이라는 대체업체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직접 LG화학이 자체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SK온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운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건 굉장히 명확한 팩트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부터도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해자, 경제적 해자, 기술적 진입 장벽에 의해서 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부터도 자유스럽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가장 첨가제로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캐파 증설이라는 거는 수요가 증거가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캐파 증설은 말 그대로 수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연초 증설분 포함하면 24년 말 내년에 32,000톤이고요. 25년 말에 55,000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3년 가동률 자체가 25%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상당히 가동률이 25에서 45, 45에서 65, 65에서 80 이렇게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양극재 이 대응량 자체가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아니죠.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과 음극의 도전제가 들어가는데 이 양극에 들어가는 대응량 자체가 11기가와트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는 2차전지 소재 매출이 거의 100%
97% 등장해서 25년 기준으로는 이 CNT 도전제 매출이 2천억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00억 미만인데 지금 약 거의 7배 가까이, 그쵸, 350억 정도 규모니까 약 한 6배 가까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고객 다변화는 수익성 유지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랑 그 단일벽 CNT 도전제가 아마 건식공정 적용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업종. 실리콘 응급제도 필요하고, 첫 번째 실리콘 응급제 필요하고, 두 번째 단일벽 도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건식공정 지금 수율 안 나와서 늦춰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건식공정으로 갈 겁니다. 왜? 압도적으로 생산비 원가가 절감되고, 결국은 공정업체는 이 제작공정 관련돼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건식공정 적용 시에 실리콘 응급제가 단일벽 CNT 도전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높고 기술적 경제적 해자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CNT 도전제 관련돼서는 양극재 또는 음극재 못지않게 계속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